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길리어드가 탐내는 차세대 ADC의 강자인 레고캔바이오.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하락했는데요. 이후에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기준으로 회사은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고캔바이오는 1년 전에 당기순이가인제 주가 수준을 비교하는 트레일링 페어가 1년 뒤에 당기순이가인제 주가 수준을 비교하는 포드 12MPR이 둘 다 지금 수치가 없죠. 펀더멘털이 안 좋다는 상황이고요. 자, 배당 수익률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7.19%, 주주 현황은 김용주 대표의 8인이 12.02%니까 지배 구조가 그렇게 안정적인 편은 아니고요. 운영사별 보유 현황은 올해 6월달 기준으로 삼성자산운영, 에세드자산운영, 미래에셋자산운영이 한 100억대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설립해서 2013년도에 코스닥의 기술성장 특례로 들어왔죠. 그래서 ADC 관련되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강점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매출은 올해 반기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5% 하락했고요. 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에서 유동금융자산은 252억, 예, 4년 전보다는 좀 줄었고요. 현금자산 같은 경우에는 220억, 작년보다는 좀 줄어 있는데요. 뭐 단기 유동성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유형자산, 무형자산도 136억, 90억 정도, 장기금융자산은 154억, 관계기업 투자 이런데 한 63억 정도가 있고요. 야, 이익잉여금은 1000억대 이상의 어떤 결손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제 유출 상태인데요. 2019년도에는 241억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이전들을 몇 년째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업프런트 피라든지 뭐 마일스톤 이런 게 들어오면 이런 게 이제 영업 활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합병 이슈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투자활동 관련되는 부분은 뭐 한 4년 전, 그 다음 올해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무활동으로 조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573%, 30%, 재무 상태는 특별히 단기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ROE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마이너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기술 성장 기업으로 들어왔다. 2015년도에 칸메드는 뭐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뭐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자, 이 바이오텍들이 이런 어떤 회사랑 합병하는 이유 자체는 이분 칸메드의 뭐 대표도 과거에 LG 쪽에 계셨기 때문에 뭐 좀 궁합이 맞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매출 확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김용주 대표 같은 경우는 83년도에 LG 쪽에 들어와서 이 크리스탈의 이제 조중명 대표가 LG 이제 신약연구소장을 그만두면서 이제 이분이 바통을 이어서 이분도 이제 LG 쪽이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그 바이오 쪽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축소하면서 좀 그 나왔던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2006년도 4월달까지 계시다가 2006년 5월달에 바로 이제 창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올해 이제 한 60대 중반이시고요. 지분은 한 10%, 240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모자금, 사모자금 사용 내역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연구개발비 쪽에 자금이 투여되고요. 이후에 이제 유상증자, 전환사채, 유상증자 이걸 통해서 거의 900억 가까운 이런 어떤 자금 확보를 시장을 통해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옵션 관련되는 부분은 꾸준하게 이제 부여를 하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이제 사업보고서 트럭에 초기부터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행사 수량을 좀 합쳐보면요, 거의 한 60만 주 정도 넘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부터 이게 꾸준하게 이제 임직원들의 물량들이 시세 차익이 나오면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계속 있다라는 부분은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IR 자료에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을 좀 살펴봐드리면 이분이 이제 김용주 대표고요. 서울대 카이스트 유기학 박사, 하학과를 나오셨죠. 보통 이제 바이오텍 하시는 분들은 하학과라든지 뭐 생물학과 뭐 이런 것들을 나와야 신약 후보 물질이라든지 임상 과정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팩티브를 국내 최초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 항생제인데요. 그래서 김용주 대표는 국내에서 극소수의
신약 후보 물질부터 임상 그 다음에 FDA 승인까지 이 전 과정을 두루 경험하신 아주 그런 분이라 그래서 이제 사실 상당히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 분이다. 예, 레고캠바이오. 그래서 창업하고 난 다음 꼭 세 가지만 하겠다. 항생제, 뭐 항응열제, 그리고 이제 항암제 이런 부분들을 선포를 했고요. 그 뒤에 실제로 이 기술 이전 관련되는 부분을 바이오텍에서는 상당히 독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하면 누적을 하게 되면 거의 한 2조 중반 정도의 어떤 결과들을 이 ADC하고 이 저분자 함물 형태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현황을 보면 ADC 관련되는 부분과 합성의약품에서 이 뭐 녹십자도 있고 브리짓 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지분도 한 1.7% 정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중국 쪽에 뭐 푸싱제약이라든지 일본의 뭐 다케다라든지 영국의 익수다 최근에 이제 뭐 셀트리온도 익수다 관련된 ADC 관련되는 그 여기 지분을 투자를 했잖아요. 미래세대하고 더불어서. 그래서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항체를 추가하게 되면서 기존의 어떤 이 마일스톤도 좀 늘어나는 흐름들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 뭐 시스톤이라든지 미국의 픽시스 이런 쪽에 이제 동사의 어떤 플랫폼 기술들이 기술 이전이 많이 좀 됐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 이전이 되면 요 업이라고 하면 초기에 이제 반환 그 상환 의무가 없는 업프론트 피가 있고, 이게 사실 좀 높아야 예, 좀 회사에서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임상 과정을 거치면 마일스톤을 받게 되고, 만약에 이제 성공해가지고 그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로열티도 이제 계약을 해서 그 수익의 어떤 쉐어가 가능한 어떤 구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ADC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림을 보면 좀 이해될 거예요. 왜 ADC가 중요하냐면 2017년도부터 상당히 좀 각광을 받으면서 최근에도 조금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초기에 이제 표적항암제, 그러니까 이제 독성항암제 화학 물질로 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그걸 커버하는 게 이제 표적항암제라고 있죠. 항체의약품을 내가 대표적으로 하는데, 항체의약품이 이제 표적항암제로 사용되어서 항체 항원에 이제 독특한 어떤 이 선택성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쓰였는데요. 이게 효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나니까 효과는 좋지만 좀 이제 독성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제 합성의약품, 이 톡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결합해서 일종의 표적항암제의 그 바이오 베타입니다. 이 ADC라고 하는 것은 뭐 대표적으로 뭐 로슈의 이제 뭐 그 허셉틴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일 처음에 뭐 캐사일라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항체의 어떤 선택성, 셀렉티비티와 이 세포독성 그 항암제의 톡신 관련되는 부분을 결합해, 요걸 이제 링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결합해서 하는 게 ADC인데요. 요게 이제 모드 오브 액션을 보면 혈액 내에 이제 ADC를 주입하게 되면 혈액 내에서 이제 그 ADC가 그 타켓으로 정하고 있는 항암제 표면제 그 수용체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항체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인터널레이션 내재화돼 가지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그 리보솜 쪽에서 이제 항체 부분은 사라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달고 들어왔던 이 톡신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퍼뜨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셀데스, 포토시스인가요? 뭐 요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것이 기전이 AD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초기에 나왔던 이제 ADC 같은 경우에 그 2000년도에 하이자에 이제 마일로타그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2010년도에는 아예 퇴출을 해버렸어요. 초기에 ADC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접합하는 부위가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 랜덤 이제 컨주게이션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항체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표적 항암제를 개선하려고 바이오 베타의 개념으로 ADC 어떤 자체 기술하든지 아니면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랑 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랜덤 컨주게이션이 벌어지게 되면 자기 어떤 항체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훼손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려감이 나왔죠. 그래서 2세대, 3세대, 차세대 이제 그 ADC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스페시픽, 그러니까 어떤 부위가 딱 안정적인 어떤 결합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들쑥날쑥하지 않다 이 말이죠. 여기는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안 돼 있고 항상 고정해서 가기 때문에 이 변형이 최소화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단일 물질 형태의 순도 높은 단일 물질을 생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 링커 기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어떤 이제 개발사들 같은 경우는 이 링크 기술이 좀 떨어집니다. 이 ADC를 하려고 하면 항체 기술, 그 다음에 턱신 기술, 그 다음에 뭐 결합 방법, 링커 기술 이런 게 다 뛰어나야 되는데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 우위를 좀 있는 게 링크 기술이 특별히 좀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혈중에서 안정적인 링크, 그러니까 혈중에 들어갈 때 이동 중에 이게 터트려져 버리면 부작용이 세겠죠. 왜냐면 톡신이 세니까. 그래서 타켓의 갈동 안에는 안정적이 있고, 그 다음에 암세포 내부에 가게 되면 특정 효소에 따라서 약물이 딱 분리되는, 요걸 이제 글루크론산 뭐 분해 효소에 의해서 이게 암세포마다 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뭐 DAR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톡신 말고도 이 뭐 단백질을 붙인다든지 이런 확장성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성장성은 계속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ADC 시장이 2025년도까지 계속 이제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출시된 ADC 제품이 마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이제 뭐 퇴출이 되었기 때문에 에드세트리스하고 이제 캐사일라, 요거는 이제 캐사일라 같은 경우나 에드세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록버스터입니다. 1조가 다 넘으니까요. 요 에드세트리스가 다케다가 요걸 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캐사일라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슈의 그 허셉틴 관련되는 부분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ADC 형태를 한다 보면 요게 이제 하이자의 이제 마이탈로그 요거 있죠. 여기도 좀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2019년도 이후부터 보면 또 이제 이 출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각광을 조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고캠 바이오의 컨주얼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뭐 사이트 스페시픽 컨주케이션, 링크 스테빌리티,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위에 뭐 변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요 일정한 어떤 접합 부위가 있다. 요게 상당히 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적용 기술이 확장이 될 수 있다. 이게 프레틴 드럭 언주게이터, 요런 형태까지도 지금 생각을 향후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이 지금 다케다 쪽에 후보물질 발굴해서 항체를 다케다의 항체, 다케다 같은 경우 아까 지금 에드세트리스를 판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요게 이제 시애틀 제네틱스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익수다 쪽에도 이거 이제 개발하고, 그 다음에 뭐 undisclosed는 이제 뭐 일단 누군지 공개를 하고 있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중국 쪽에 이제 ADC 프로덕트에는 이제 푸싱제아, 그 다음에 익수다, 그 다음에 시스톤, 그 다음에 픽시스. 여기 항체는 이제 자기 항체가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제공한 항체와 이 레고캠의 어떤 그 플랫폼 기술, 링크 기술을 써서 이제 하는 어떤 부분,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이 회사가 본래부터 이 레고캠이라고 하는 게 앞에 보면 레고라는 게 이 회사의 이제 그 플랫폼 기술 중에 레고 케미스트리라는 게 또 있거든요. 본래는 이제 하갑성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 ADC 쪽에 강점을 갖고 있고, 기존에 이제 뭐 그람 양성, 그람 음성,
그 항생제인가요? 예, 그쪽도 상당히 한 축을 가지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회사다. 오늘은 ADC 위주로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렸죠.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봐 보시면요. 이 비교 대상이,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길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이뮤노 이제 메딕스를 그 작년도에 그 9월 달에 무려 28조 가까이 대가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왜냐면 ADC 기술 자체가 길리어드가 이제 항바이러스제 쪽 위주인데, 항암제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다른 회사들이 하는 이제 표적 항암제라든지 이걸 해갖고는 이제 승산이 없으니까 좀 경쟁력 있는 ADC라든지 아니면 이제 면역관문 억제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선도적으로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시애틀 제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자나 뭐 머크나 이런 데서도 기술 협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경쟁 피어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시애틀 제네틱스를 보면 시가총액이 미국에서는 거의 한 30조 가까이 되지요. 꾸준하게 이제 작년에 올라왔다가 $200 넘게 갔다가 지금 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여기도 거의 한 뭐 $100 초반까지 갔다가 했으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30-40% 빠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레고캠바이오도 월봉을 보시게 되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이 3만원대 중반을 작년에 뚫어서 요렇게 35,000원대를 뚫으면 목표가가 한 7만원 정도 되는데 딱 거기서 이제 고점 형성을 한 6개월 정도 하고 지금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좀 빠졌다가 4만원대 초반까지 빠졌다가 6만원 중반까지 가졌다가 다시 왔으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한 30%, 많이 빠졌을 때는 거의 뭐 한 40% 조금 넘게 빠졌다가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는데요. 중심 가격은 항상 중심 가격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중심 가격은 한 54,000원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좀 이탈되게 되면 4만원대까지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뭐 진짜 낙폭 가격이면 이까지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 레고캠바이오가 초기에 임상 단계에서 그 라이센스 아웃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프론트 피가 상대적으로 좀 기술 이전의 어떤 실적들은 많은 데 비해서 좀 낮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수출 관련되는 마일스톤이 막 나올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기다리기보다는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임상을 끌어올려 가지고 연구 중심에서 임상을 해서 이제 기술 이전을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면서 올 하반기 이제 보스턴 쪽에 이제 그 임상을 하기 위한 회사도 이제 설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ADC 시장의 어떤 성장 관련되는 부분들면 장기적으로 레고캠바이오 어떤 성장은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초반이잖아요. 장기적으로는 한 10만원대까지 흐름들을 보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54,000원대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의 어떤 박스권 흐름들을 지금 몇 달 동안에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는 이제 외국인들하고 이제 기관들이 같이 조금 이제 수급이 들어왔을 때 7월 달에 올라갔다가, 기관들은 이제 뭐 매도를 했다기보다는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외국인들이 좀 빠지면서 주가가 이제 6만원대 중반에서 5만원대 초반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5만원대, 4만원대 정도 보면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들은 그 밑단에서의 흐름들은 이제 뭐 좀 단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는 한 10만원 정도의 어떤 목표가를 살펴서 한 4만원대까지 어떤 매집은 좀 가능해 보이고요. 이 회사의 어떤 그 기술력이라든지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이전의 어떤 기술 이전의 어떤 결과들, 그리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ADC 말고도 이제 이 회사가 합성의약품 관련 어떤 강점들, 항생제 관련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가치 반영을 향후에는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좀 저가에 들어오면 이제 뭐 매수 관점이 유효하고요. 그래서 장기 목표가는 한 10만원까지 보시면서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좀 체크를 해서 살펴보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